RTNYC가 만듭니다. 미술투자로 부자되기 아티스트 TV입니다. 그동안 뉴욕 날씨가 계속 흐려서 아침에 해 뜨는 걸 볼 수가 없었는데요. 오랜만에 이렇게 날이 맑아서 태양이 떠오르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뉴욕의 아침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찍어봤어요. 막 분주하게 아침부터 출근하는, 지하철 타고 출근하는 그런 모습, 옐로우 캡의 모습도 있지만 이렇게 자연의 모습도 있답니다. 뉴욕이 이렇게 다이나믹한 곳이에요. 오늘은 좀 꺼내기가 무거운 얘기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할 어떤 진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한때 굉장히 뜨거운 핫 이슈였던 미투 운동, 전 분야에 걸쳐서 많은 미투 운동이 일어났었는데, 특히 이제 예술계 또 미술계에서도 이런 미투 운동들이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PD 수첩에, 저는 작년에 그 영상을 봤는데 PD 수첩에서도 이것을 취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많은 분들이 이 언론을 보고 오해를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사회 초년생 그리고 어린 학생들에게도 이런 이야기가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미투 사건의 좀 가장 악질적인 뭔가 큰 사건으로 나온 게 이제 20대 여성 인턴 큐레이터를 성폭행한 60대 미술계 거장 사모 씨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분이 서울 옥션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나다라 갤러리에 이렇게 말하면 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시를 하셨는데, 부산에서 전시를 하셨는데, 그때 이제 인턴 큐레이터가 있었는데, 그때 코로나 때여가지고 어디 마땅히 뒤풀이를 하러 갈 데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호텔 방에 가서 그냥 술을 먹자, 지금 갈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성폭행을 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그 피해자가 너무 안타깝게도 그 피해자가 굉장히 너무 이제 슬픔에 빠져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하고 이렇게 PD 수첩에도 나오고 했는데 이제 그 피해자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고를 하려고 하니 앞으로 있을 일이 감당이 안 되고 내가 미술계에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 외국을 나가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굉장히 세상이 무섭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지만 헤쳐나가야 돼요. 한국에서는 참 이상하게 피해자인데도 뭔가 피해 사실을 알리면은 피해를 오히려 본인이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하지만 이겨내야 돼요. 정말로 이겨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느냐. 가해자가 실제로 별로 큰 힘이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가해자가 그 피해자를 무너뜨릴, 망가뜨릴 실제로 큰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책에도 나오고 막 대단한 작가님처럼 보이고, 평론가나 이런 분들도 있죠. 교수님들도 있고 한데 대단한 사람들처럼 보일 수 있죠. 대단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당신들을 무너뜨릴 정도로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코가 석자거든. 그 유명한 60대 거장이라는데, 왜 거장이라는 말씀을 하시는지 전 잘 모르겠지만, 네, 외국에 나가봐요. 어디 그 사람 이름 대면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 누군데, 나 누구다 하면 아는 사람 누가 있을까? TV를 보니까 어떤 대학교의 교수님도 이런 일에 연루가 되셔가지고 조사를 받고 있는 걸로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뉴스나 이런 데 나오는 거 보면 미술계에 존재하는 절대 권력, 이렇게 제목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웃겨가지고, 참 절대 권력이라니요. 절대 권력이 미술계만큼 없는 것도 없죠. 미술계는 철밥통 같은 그런 게 없어요. 이게 무슨 공무원이나 회사, 위계 조직이 있는 회사도 아니고요. 각자 도생이에요, 전부. 특히 학교 밖을 나와서 밖에 마켓에서 이제 활동을 한번 해봐요. 다들 내 코가 석자예요. 교수님들요, 학교에서는 절대 권력일 수도 있죠. 학생들의 학점을 좌지우지 하니까요. 그런데
학점을 잘 받는다고 좋은 작가가 되거나 좋은 갤러리에 취업을 하거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외국에 나가봐요. 외국 나가보면 뭐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잘 나가는 작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진짜 아무도 몰라. 절대 권력이라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특히 미술계에서는. 누군가에게 사사를 받아서 뭔가 이걸 답습을 해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독창적인 뭔가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만의 것을 찾아야 되는 게임이지, 뭐 누군가가 꽂아준다고 할 수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얼마나 시장이 냉정한데요. 학교에서도 대부분은 정말 좋은 교수님들이죠. 대부분 열심히 학생들 가르치고 다들 순수하세요. 그런데 몇몇 그런 이상한 교수님들 때문에 이 학생들과 선생님의 사이가 어색해지는 거예요. 같이 술도 마실 수 있고 이야기도 나누고 밤에도 뭐 뒤풀이 전시 뒤풀이 하면은 같이 여러 명이서 어울려서 이야기도 하고 술도 먹고 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자연스러운 관계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면은 이제 아예 원천을 차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자리를 아예 만들지 마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과 이제 제자 사이가 좀 딱딱해져요. 좀 눈치가 보이고 서로. 그리고 이 미술계에 종사하는 작가님들이나 뭐 큐레이터님들이나 뭐 갤러리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엄청 순수해요. 이 미술 하시는 남자분들이 굉장히 순수하고 착해요. 한 99%는 그렇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그 1%의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상한 사람들이요, 좀 힘이 있어 보일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힘이 없어요. 거장인 척 하지만 그렇게 거장도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그 사모 씨도 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다고 아주 잘 나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평론가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감투를 쓰고 유명 평론가나 미술관 큐레이터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실제로 그닥 힘 없어요. 이걸 알아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그들은. 내 코가 석자야. 힘도 권력도 돈도 그다지 없는 분들이 이렇게 이런 일들을 잘 벌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회 초년생이나 대학생들, 멋모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런 나쁜 짓들을 해요. 근데 뉴스에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문화예술계에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이유는?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문화예술계에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게 아니라요. 정재계 쪽에 더 많이 일어나죠. 회사에서 성폭력이 더 많이 일어나고요. 조직사회에서 훨씬 심한데, 그쪽에 이제 주목을 하게 되면 파장이 너무 크고 그쪽에는 힘이 센 사람들이 많죠. 문화예술계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화살을 돌리는 겁니다. 파장이 작으니까. 이렇게 별로 힘도 없는 예술계 안에서 힘과 권력을 행사하려는 자들이 무슨 힘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 힘도 없지.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을 예방하려면은 그 파워가 없는 사람들이 파워를 행사하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파워를 줘서는 안 돼요. 파워를 안 주는 방법은 파워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시장은 냉정합니다. 절대 권력자는 미술계에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절대적으로 여러분을 망가뜨릴 그럴 사람도 없다는 거죠. 파워를 행사하려는 사람에게 파워를 줘서는 안 됩니다. 파워를 안 주는 방법은 그분이 파워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지하는 순간 여러분에게 파워가 생깁니다. 만약에 이런 피해를 받으신 분이라면은 일단 마음을 잘 추스리고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 거예요. 모두 다 나를 비난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비난하는 사람 있을 수 있겠지만 비난하는 사람보다 응원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서포트하려고 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피하지 말고, 피해자가 왜 피합니까? 도망 다니지 말고 일어서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술계에 정말 착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미술계에 있는 남자들 정말 착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다 오해를 받는 것 같아서 또 그런 부분도 안타깝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문화예술계야말로 수평적 관계지 무슨 수직적 관계가 있다고 이런 식으로 오보를 하면 안 됩니다. 네, 미술계가 다 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포커싱을 받는 거고요. 이 몇 안 되는 그 나쁜 놈들, 이런 악질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진짜 거장들이 아닌 확률이 높아요. 이런 사람들은 거장인 척하는, 거장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겠죠. 이런 분들 공개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 그림 사주면 안 됩니다. 뉴스를 찾다가 보니까 또 이분이 이미지 세탁을 하시려고 뭐 어디다 기부를 하고 뭐 착한 선행 이러면서 뭐 뉴스에 났더라고요. 진짜 웃기고 있네. 뭐 하는 짓입니까? 자,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학생들은 또 그 지식을 배워야죠. 하지만 그분들이 여러분이 이제 밖에 나갔을 때 어딘가 꽂아주거나 소개를 해주거나 여러분이 잘 되게 해주거나 그런 일 없어요. 그렇게 할 능력이 안 됩니다. 다들 내 코가 석자예요. 정말이에요. 잘나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이고 그런 사람에게 지레 겁먹지 마세요. 특히 미술계에서는 안 통합니다. 실제로 차곡차곡 이렇게 능력을 쌓아오신 대단한 분들을 제가 폄하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네, 훌륭한 교수님들, 훌륭한 작가님들, 또 훌륭한 큐레이터, 평론가님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피해자분도 숨지 말고 너무 움츠러들지 말고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진실을 알고 또 사실을 제대로 알아야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될 겁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